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내쳐진다는 것,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조선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유배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한순간에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들. 그들에게 유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끝없이 깊어지는 절망의 나락처럼 보였을 겁니다. 과연 그 참혹한 현실이 유배의 전부였을까요? 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했던 철저한 고립과 강요된 침묵이 역설적으로 우리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잔혹했던 형벌 중 하나가 어떻게 한국 지성사와 문화 발전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역사의 조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맞춰보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과연 인간의 의지를 꺾으려 했던 절망의 땅에서 어떤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지혜가 되었을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억압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줄 테니까요. 조선시대 유배라는 제도는 단순히 죄를 지은 이에게 내려지는 형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사실 고대 중국의 형벌 체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정교하게 발전했죠. 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격렬한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반대 세력들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국가 통제의 최전선에 바로 이 유배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죠. 유배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압도하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유배를 선고받는 그 순간부터 한 인간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낯선 변방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족쇄를 찬 채 수백, 때로는 수천 리에 달하는 길을 맨몸으로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을 겁니다. 이 초라한 행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죄인의 낙인이자 사회적 죽음을 향한 처절한 여정 그 자체였죠. 힘겨운 여정 끝에 도착한 유배지에서의 삶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삭발당한 머리,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좌절감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황량한 자연과 자신을 경계하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곳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관아의 삼엄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희망의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정신적인 압박이었을 겁니다. 학자로서 혹은 고위 관리로서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홀로 고립된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중앙의 소식은 완전히 끊기고 세상은 자신을 잊어버린 듯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국가가 의도했던 대로 유배는 한 인간의 존재를 지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가장 잔혹한 시도였던 거죠. 이처럼 유배는 한 개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처벌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이 절망의 땅, 그 끝에서 과연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지 말이죠. 정말이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이란 참으로 끈질기죠. 비록 몸은 낯선 땅에 갇혔어도 그들의 학문적 열정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립된 환경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들은 유배지에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종이와 먹을 구하고 때로는 나뭇잎에 글을 쓰거나 바위에 새기면서까지 사유의 끈을 이어갔죠. 강진의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흑산도의 정약전 선생처럼 수많은 유배학자들이 이 시기에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책 속의 글자뿐 아니라 발 아래 펼쳐진 새로운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향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낯선 동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땅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탐구했죠. 자산어보처럼 지역의 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유배학자들의 끈질긴 탐구 덕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연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기꺼이 나누려 했죠. 텅 빈 서당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고 때로는 농사 짓는 법이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중앙에서 온 고매한 학자가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게 지식을 전해주는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소박한 사랑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학문의 전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름 없는 지역 사대부들과 밤새워 학문을 논하고 시를 읊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공유했죠. 이렇게 서울의 지식인들이 변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품고 있던 중앙의 고도한 지식과 문화는 마치 강물이 범람하듯 지방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 아래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식의 물줄기가 유배라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듯 지식의 씨앗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지식의 확산은 변방 지역에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유배 학자들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세계관을 접하게 된 지역 지식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중앙의 주류 학문과는 다른 지역의 현실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농업기술, 어업기술, 지역 자원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적 태도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이전이 아니라 변방의 새로운 지적 생태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형벌이 역설적으로 중앙의 지식을 변방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학문적 토양을 일구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꽃은 비록 희미했지만 서서히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차 커져 조선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등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불꽃들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변방의 작은 불꽃들이 과연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어떤 물결을 만들어냈을까요?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피어난 지식의 씨앗들은 비록 시작은 미미했지만 놀랍게도 중앙으로 거대한 역류를 시작하며 조선 사회 전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고독한 밤들을 지새우며 붓을 놓지 않았던 학자들의 열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학문 탐구를 넘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죠. 그들이 유배지에서 완성한 방대한 저술들은 훗날 한양의 서가에 놓이며 수많은 젊은 학자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주류 학문이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의식과 새로운 해결책들이 담긴 그들의 사상은 당시 경직되어 있던 사상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고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변방에서 시작된 지식의 흐름은 중앙의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실학의 등장은 유배가 만든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했는데 이때 중심에 섰던 인물들 중 상당수가 유배를 경험했거나 유배 학자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들이었죠. 정약용 선생의 다산학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무려 500건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며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할 정치, 경제, 농업, 의학 등 실용학문의 정수를 집대성했습니다.
낡은 이론을 답습하는 대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혜를 구축했던 겁니다. 다산 선생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관념론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학문의 목적을 두었던 그의 실학사상은 이상론에 치우쳐 있던 기존 학문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제시했죠. 그의 저서들이 한양으로 전해지며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회자되었던 것은 곧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그의 사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변방에서 피어난 이 혁신적인 사상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문학 분야에서도 유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시습 선생의 방랑문학은 유배지에서의 고독과 방랑의 경험이 낳은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진 채 떠돌면서도 현실 비판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의 글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후대 문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배는 이처럼 학문과 사상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유배지에서 완성된 새로운 건축 설계도나 농법 연구서들이 중앙으로 전해져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상징적인 장면들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지식의 이동을 넘어 변방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사상이 중앙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조선 사회 전체의 지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절망의 끝이라 여겼던 유배가 역설적으로 시대 변혁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배는 고통과 좌절의 장소를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새로운 물줄기를 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흐름은 훗날 조선을 넘어 근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식과 정신을 지켜냈던 유배 학자들의 삶은 후대에게 큰 교훈을 남겼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적 다양성과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혹독한 유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귀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유배라는 제도가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에 남긴 장기적인 영향은 실로 깊고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과거의 형벌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거대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게 되었죠.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지식과 정신의 불꽃을 굳건히 지켜냈던 유배 학자들의 삶은 후대에게 단순한 고통의 기록을 넘어선 강력한 삶의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끝이라 여겨지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깊이 사유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사상의 싹을 굳건히 트였던 것이죠. 이러한 유배학자들의 지적 유산은 우리 사회의 지적 다양성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변혁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배지 유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낡은 고택의 서가에 먼지 쌓인 채 꽂혀있는 빛바랜 책들, 혹은 한적한 어촌마을의 해안가에 쓸쓸히 남아있는 이름 모를 비석 하나에서 우리는 500년 전 유배 학자들이 품었던 고뇌와 희망,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죠. 그들이 남긴 수많은 문학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시대를 초월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이나 흑산도의 정약전 유적지처럼 유배의 생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우리 민족 정신사의 중요한 뿌리를 보여주는 성찰과 사색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배가 한 개인의 처절한 고통을 넘어 한 시대와 민족의 지성사에 얼마나 거대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배는 단순히 고통과 좌절로 점철된 끝없는 나락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지성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국가가 엄격하게 의도했던 침묵과 고립은 오히려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지식의 힘이 예상치 못하게 폭발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억압받던 환경 속에서 피어난 학문과 사상은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역설이 아닐까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용감하게 개척했던 유배 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과 울림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유배의 역설은 비단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억압이 언제나 절망으로만 귀결되지 않으며 가장 암울한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미래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는 보편적이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우뚝 서는 나무처럼 인간의 지성과 정신은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해지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법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와 역사의 미래를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역사의 미묘한 그림자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끈질기게 찾아내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진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역설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